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숙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아까 했잖아. 네. 네. 이태임. 지금 이제 도시계획 그 일부 개정 조례가 취지나 목적이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무분별한 그 저기 원룸이나 그 연립들, 네. 그 사람들 그 저기 개발 행위로 인한 그 이제 그 주민들 불편상 그렇게 예. 가리키려면 이제 도로 폭이 좁아짐으로 인해 그 주차난 네. 뭐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그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좀 하겠다 그런 식으로 좀 예. 보여지는 건데,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평택시나 뭐 전국적인 문제지만은 이 건축 경기라든가 이런 게 위축된 상태에서, 또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평택시에서 또 뭐 투자 유치 설명회 하는 게 평택에 좀 투자 좀 해라. 네. 이런 건데 이게 또 한쪽에서는 또 강화를 시키고 한쪽에서는 투자를 해라고 그러고. 원래 정상적인 거를 투자를 좀 해달라고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저기 이게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도 이 서로 상반된 입장이라.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막. 어떤 이 개발이 이루어져 갖고 이제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지만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그 주민 불편상,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평택시가 도농복합 지역이라지만은 자연불악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도심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갖다 넓힌다든가 주차난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난 한 면에 하는데 거의 1억이 들어간다. 네, 1억 들어갑니다. 차를 사주는 게 낫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연불악을 갖다가 그전에 농로가 좁았던 걸 갖다가 갑자기 해라 그러면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 아까 뭐 집행부에서도 좀 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은 좀 더 검토했고 다음에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했듯이 어떤 입법 예고가 갑자기 진행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보완해갖고 뭐 검토해갖고 보완해서 다음에 올리겠다는 거를, 차라리 이게 시기적으로 이게 급한 뭐 하루를 갖다 다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은 좀 더 보완을 철저히 해갖고 다음에 같이 이제 좀 올리는 게 어떨까 하나 의견을 좀 제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게 물론 도시주택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 무분별한 난개발 제한을 두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도 문제인데, 근본적인 더 문제는 저 매번 얘기합니다만은, 이 전국적인 문제도 되지만은 이게 특히 평택시만큼은 이 원룸이라든가 이 연립에 누가 거주하는지를 몰라요. 전출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관리가, 그러한 방안도 다른 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하셔갖고 이 전출입 관계를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누가 사는지 모르니까 우범 지역이 되어버려. 약간 뭐 그분에 대한 건 뭐 제가 이제 답변 영상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그 의원님께서 이 말씀하신 분에 대한 거는 관련 부서한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게 지금 뭐 주차난에 대한 것도 언론을 통해서 좀 안 좋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는데, 이 층간소음보다도 이게 나중에 더 커질 소지가 많아요. 이게 주차난 때문에. 예. 이 지금 골목마다 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지금 사실은 주차난에 대한 거는 참 뭐 우리 시만이 아니라 약간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장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주차난에 대한 거는 시민들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판단을 좀 도덕적인 문제도 좀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좀 편한데, 이제 차를 갖고 다니기 편하기 때문에 자꾸만 해서 이제 불거지는 여러 가지 이유, 그런 부분도 없잖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의식 구조를 좀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은, 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제 전부 다 유료화하다 보니까는 거기다 차 주차를 안 하고 예. 골목에다 하고 그러다가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도시공사에서 또 이탁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30분 정도 이제 네네네. 무료로 예. 이게 하기로 했는데, 그나마 이제 숨통이 좀 트였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 어떤 개발은 해야 되겠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난개발은 제한을 둬야 되겠고, 주차 문제 민원 해결 차원에서 사전 예방 차원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고민되시겠지만은, 좀 더, 꼭 개발업자, 아니면은 우리 관내 사는, 자연물에게 사시는 분들, 어떤 재산권 행사하는데 위축이 안 되게끔 검토를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수 의원님, 오명근 의원님 하시고, 지금 그 관리 지역에 이제 30%까지 이제 건폐를 완화시키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 이거는 지금 주택조례 지금 예 주택조례입니다. 주택조례. 예. 그러면 저도 아까 1항은 끝난 거예요? 예, 예. 잠깐만 이거 좀 딴 거 앞에 거좀 정리를 다시 좀 도시계획 일부조례 개정안 1항 이따가 따로 했어요. 예. 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네, 됐어요. 저 김재규 의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대회님은 뭐 네, 한 가지만 좀. 예. 장수명 주택이 뭐예요, 장수명? 예, 그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좀 오래가고, 그 다음에 입주자의 선호에 따라서는 평면 구조 변경과 수리 등 이제 유지 관리에 용이한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부터 이제 1000세대 이상 그 장수형 주택 인정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그 다음에 그 토지 주택공사에서 이제 이걸 장수명 주택에 대한 그걸 지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최우수 등 같은 경우는 이제 100분의 10, 100분의 110, 그러니까 10%가 더 이제 인센티브를 또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수 등급은 100분의 15까지 이제 완화해서 이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이게 장수명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조가 오래가고 이제 입주자가 선호에 따라서 이제 평면 구조 바뀌고 이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장수명 주택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 주택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장수명 주택은 이제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고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내부 평면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 구역을 다 해서 별도로 그 입주자가 이제 하려면 그 별도의 신고, 그 다음에 철거를 이제 철거 동의나 이런 걸 받아갖고 하는 경우고요. 이거는 이제 내부 평면 같은 걸 임의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렇게 아파트를 지으려고 천 세대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인증 제도가 없으면 그렇게 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공사에서 그 인증을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좀 그 완화를 시켜서 그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을 그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 장수명 그 주택이라는 게 일반 주택하고 달리 그 뭐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평면 같은 걸, 특수하게 예, 그렇죠. 취향에 맞게 그렇습니다. 바꿀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게 벽이 이제 특수하고 가변형이죠. 예. 그 구조 변경이 예. 가능하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나 이게 장수명이야. 이 집에 살면 오래 사는 줄 알고. 사람 똑같이 이제 주택도 오랫동안. 근데 이걸 꼭 인증제도로 해야 되는 원래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담당과장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제 가변형이 되면 이제 공사비가 사실은 이제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기 평면이 일정하면은 똑같이 그냥 하면 되는데 자기 뭐 이제 평면을 막 바꾸고 하다 보면은 이제 실제로 공기라든가 공사비 자체라든가 이런 게 공기가 길어지고 이런 부분이 좀 딸리죠 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수명 주택이 만약 이렇게 튼튼하게 지려면은 거기에 철근 뭐 두께라든가 네네. 뭐 이렇게 콘크리트 뭐 강도 뭐 예. 이런 등등을 갖다 따져서 보겠지만 저는 한 군데 그 건설 현장을 한번 가봤다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도 이제 그 어디 건축 현장에 이렇게 가보면은 집에 보면 기둥이랑 할이라고 그러나요? 네. 할이 같은 게 기둥. 딱 세워놓고 벽체는 도로구나 뭐 이렇게 냉가를 이렇게 쌓잖아요. 예. 근데 이 부대 안에 네. 딱 짓는 거 보니까 기둥 세워놓고 그 벽체도 거기다 철근을 집어넣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콘크리트를 갖다 들러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원로, 콘크리트 원로에서 벽체도 지금 다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내부 구조. 지금 내부도 거의 다 요새는 이제 개인주택도 다 벽돌 쓰는 게 별로 없고요. 전부 다 이제 월 벽돌 자체도 콘크리트 지금 다 하고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조립식이잖아요. 아니죠. 이제 이제 그 조립식은 뭐 별도로 이제 조립식은 있고요. 경량 조립식은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 짓는 경우는 다 똑같이 옛날에는 이제 아파트도 그냥 벽돌 쌓죠. 칸막이 이렇게. 근데 대부분 요새는 전부 다 거의 콘크리트로 해서 다 올라갑니다. 내진 설계 뭐 이렇게. 그거는 뭐 당연히 내리석은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네, 알았습니다. 더 하시니? 더 질의하시는 분 없으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화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명근 의원님. 예, 오명훈입니다. 요거하고 조금 좀 거리가 좀 멀을 수 좀 있습니다. 그 질문이 좀 답변 좀 해주시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까지 상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몸체는 하나인데 이제 그 분리가 되다 보니까 뭐 1억씩 받는 거를 가지고 못 받는 그 사례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해당이 안 돼가지고. 어떤 거 말씀하시죠? 여기에? 예. 이제 그거는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이제 공택 지원조례를 이렇게 좀, 요번에도 이렇게 좀 한 게 뭐냐면은, 됐으면 공공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만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기다가 더 풀업 시킨 게, 이제 그 공공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이라든가 이제 그 승강유지비, 그 다음에 희귀감사 비용 이런 부분을 이번에 또 추가로 된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개인에 하는 거는 사실 지원하면 안 되죠. 그거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가 이제 주상복합이면 예. 이제 1, 2, 3, 4층까지 이제 상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꼭 주택이 있죠. 네. 그럼 보면 이제 통일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죠. 의원님, 그거는 네. 이제 어차피 총 필요한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걸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뭐 개인의 전교료를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로등에 대한 전교료를 우리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포장, 도로, 그 공공이 쓰는 도로에 어떤 뭐 포장 잠수면 공사를 다 지원해 주는 거지 그 개인의 그 상가 건물에 대한 거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건 개인의 자기 재산권 아닌데요. 다만 이제 그 사람이 필요한 또 이제 혜택은 받는 거죠. 그 안에 뭐 저 필요한 뭐 공공으로 쓰는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공공재개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제 왜냐면 저번 며칠 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택은 되는데 상가는 갖추는데 안 되냐. 그거는 이거하고는 이제 다른. 그래서 내가지고 예, 그거는 뭐 엄연하게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그래도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예. 확인하는 그런 네,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석이. 보면 이제 추가된 게 이제 그 시책이나 이제 뭐 가산점부의 이제 예. 관리 부실에 대한 이 감점들 이게 예. 시책이라는 거는 뭘 어떤 이제 게- 시책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지금 평택 그 시나 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뭐 정도 쓰레기 감량을 한다. 시책이 우리 시가 지금 이제 그 입양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감량한다든가. 근데 개량하는 이제 각 관련 부서에서 이제 그 점수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그다음에 뭐 폐형 왕동 마서 뭐 처리하는 것 이런 시책이 많을 수 있죠. 각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책을 잘하는 그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점을 주는 그런 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게 평가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할 텐데.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것도 사실 물론 뭐 이제 이거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그 관련 부서에서 쭉 하는 게 좀 시책 여러 가지 있으니까는 그 시책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그 평가할 때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요 평가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 대상 단지가 만약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지가 10단지인데 20개 단지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똑같이 10단지를 어떻게 10단지만 선정하기 위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이 가점 예, 그래서 요건 지금 그 조례상에 그 명문화 시켜놓고 평가표에다 요 항목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점수가 가산된다고 그래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요게 이제 평가 항목에 요렇게 그 뭐 정부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시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그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조금 가점을 더 줘서 평가할 때 그 점수를 좀 더 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기죠.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그 공공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폐영왕릉 보는 것도 전부 공공성이 때문에 그걸 좀 더 해주는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조금 좀 집어넣은 겁니다. 당연히 뭐 시책이라는 게 이제 그 아파트에서 이제 이거 다 이제 그분들이 다 혜택을 다 받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뭐 자부담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걸 감경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것도 아마 주면서도 또 왜 저쪽은 저걸 해줬는데 왜 또 우리는 안 되냐. 이게 아마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이 보조율이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문제가 돼요, 요즘에. 예. 그래갖고 이런 예산이 저기 되는 거는 이거 신중히 접근해야지. 이게 우리가 보는 관점은 틀려요. 예. 행정에서 보는 관점하고 그거를 또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도 저것만큼 했는데 왜 저긴 저렇게 해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그런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도 그대로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개량화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량화된 부분, 물론 뭐 지금 의원님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개량화된 부분에 대한 거가 이제 됐으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피해 건전지 모으기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개량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돈이 결부된 거는 참 이게 신중하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어쨌든 뭐 또 다시 또 거기에다가 또 이제 행정처분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기 한다고 했는데 그 이제 행정처분을 받게 된 원인이 어떻게 보면 관리자들이 잘못한 거지 그 주민들이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든 간에 이제 뭐 그 대부분 이제 요즘 문제가 이제 충당 수상금 때문에 이제 돈 관계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죠.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뭐 주택관리사나 이런 분도 어차피 거기서 채용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하시는 게뭐 이렇게 분란이 나는 거 어떻게 보면 입주자 대표도 막 두 명씩 있는 곳도 있고 서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한두 사람의 문제 때문에 그 있는 세대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게 현실이거든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뭐 자기들끼리 표가 갈라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저들한테 뭐 감사도 요청을 하고 뭐 맨날 그런 한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도 좀 한번 이것저기를 해서 어떻든 간에 좀 만들어서 좀 됐으면은 좀 개선을 좀 해보자는 그런 이유도 조금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연차적으로 이제 올해가 이제 20억 네. 20억. 17억, 20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20억.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몇 년 사이에 한 배가 배 이상 한 거죠. 예. 되는 건데 이게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계속 더 해줄 겁니다. 예, 예. 한도도 5천에서 한 1억 정도 예. 늘려놨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건 저들 추계를 보면은 우리가 계속 그 더 주는 거로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는 거를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걸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예전 같으면은 뭐 한 10월 달, 뭐 11월 달 한번 대략 한번 받아보고 확정은 그때 한 2, 3월 달에 저번에도 저 의회 때 보고 드렸지만요. 저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년 거는 올 뭐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받아서 가서 빨리 집행이 들어. 왜냐면은 그게 20억 한도 내에서는 네, 어떻게 네. 보면 올해 안에 확정을 정해놓고 예산은 어차피 20억 기본은 예. 세워진다라고 예. 보는 거거든요. 그거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금년도 거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말에 저희가 그렇게 좀 작년도 11월 달에까지 받고 12월 달에 확정을 해서 예산 확정된 후에 1월 달에 바로 통보를 했고요. 추가로 들어온 단지만 이제 그 예산 그 추경에 세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단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는 이제 먼저 그때 그 우리 김정인 위원님이나 이제 다 작년에 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도 거는 작년 말에 대상자 선정을 했고요. 금년도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0월부터 해서 11월 달까지 접수를 받고 12월 달에 심사해서 12월 말에 결정을 하고 예산 쓰면 바로 통과하는 집행하는 걸로 거로. 추진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해준다 그래서 그쪽에서 바로 추진이 안 되고 거기서도 이제 그 뭐 기본적인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마련이 돼야 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 사업이지만 올해 안에 그게 다 마련이 되는 그것까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간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건 의원님 저희가 우리가 하고 그거는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네. 저희가 그거 그 대상자 선정을 할 때 특별수선 충당금에 계획이 돼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공릉자 안에 있는 거는 거의 다 된다고. 그렇죠. 거의 다 되는 네. 거죠. 지금 거기서도 좀 이제 빠진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게 들어오는데 어쨌든 그걸 들어오면은 여기에는 그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저기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담당자는 다 안 된다고. 그럴 그럴 수는 수밖에 있죠. 없어요. 예, 예.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 꼭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니까 또 신청을 했을 거고. 그랬을 때는 웬만하면 다 받아줘서 이거는 우리가 협의해서 심의해서 결정해주면 이 안에 없어도 해줄 수는 있어요. 사실은 이제 맞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뭐 너무 경직되게 이제 뭐 조례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공공성이 부여된 부분에 대한 거는 의원님 말씀처럼 그것도 저희들이 뭐 이제 조례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빠졌지만은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정위원회를 통해서든가 어떤 방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많이 확대가 됐는데 예. 이게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한정되게 했던 거거든. 그렇죠. 지금 예, 굉장히 예. 많이 넓혀놔서 좀 다행인데. 그 부분은 좀 합리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례 그 22조에도 보면 기존 조례에 그밖에 시장의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합리적으로 잘 조정해서 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하겠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좀 이렇게 탄력도 예, 했으면 네,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8조 3항을 보면 지금 신설로 가가지고 시장은 11조 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결정 통보받은 관리 주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3년 이상의 지원 사업에 제의할 수 있다.
3년 동안 지원 사업을 제외를 시킨다는 자체는 네. 솔직히 이게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100% 찬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관리 주체인분들이 어떤 사업 제안을 하잖아요, 많이. 그랬을 때 3년 동안 제안을 받는다면 굉장히 많은 거기서 또 다른 잡음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3년은 좀 과하지 않아요? 한 번 정도 걸러주는 거는 괜찮지만 3년이면은 이거 상당 부분에 많은 적인데. 네,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도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제 이게 공동주택이 지금 이제가 돈 관계 때문에 사실은 무지하게 지금 이제 자기들끼리 다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만드는 것 동기도 분간에 그러한 걸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받은 건 3년 동안 하는 그런 거를 지금 둔 건데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뭐 결국은 몇몇 분들의 그 네, 아니 뭐 관리, 그 예, 공동주택을 리더하는 분들의 잘못된 것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이 3년이라는 건 좀 약간 좀 네, 이번 대부분- 제가 주택가격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지원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몇 사람 그 입자 대표회의가 물론 이제 어떤 걸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공고를 하고 주민들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일부 사람들이 결정해서 신청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했는데 자기들이 뭐 고의적으로 주민들이 또 일부 하고 난 다음에 또 고의적으로 뭐 반대를 하거나 막 이래서 사업이 안 되고 뭐 거의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저희가 이 주택도래를 운영하며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혹여나 이제 임의대로 자기들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았는데 또 몇몇 강한 분들이 나타나서 그걸 막 방해할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이제 이런 조항을 신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지금 이제 접수를 받을 때는 요거 신청 받을 때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리고 구조 네. 22항에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예. 외부 회계감사 비용 근데 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그 규모가 얼마나 지금 선정?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의무적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150세대 이상, 그 다음에 기타는 300세대 이상입니다. 그 이하는 관리사무소나 그 관리사무소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전부 다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지금 굉장히 확대를 해놨잖아요. 예, 네. 예. 확대를 해놨다고 보면 대규모보다 소규모가 더 많다고 봐줄 수도 있겠네요. 평택시 같은 경우. 숫자적으로 볼 때는 뭐 사실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구조 24항하고 25항은 지금 입주자 대표의 회의 공개 시설 장비 구축 비용, 예, 예.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이사 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공식. 근데 이거는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좀 통합을 시켜주고 가점을 보면은 뭐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보면. 응? 예. 그 뒤에 이제 그 가점 공동 지원 대상 선정 평가표를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좀 뭐 이런 말표용으로 그냥 입주자 대표가 아니라 입주자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시설 장비라든지 뭐 그래가지고 그냥 다 합쳐져도 별 상관이 없을 건데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아니, 이제 뭐 합쳐도 상관은 없는데요. 상관없는데 이제 그 특별수용 충당금을 사용할 경우에 입주자들이 이걸 세부적으로 자꾸 따지기 때문에 이게 그걸 뭉뚱그려 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 입주자들 자체적으로 아마 그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시설 그 입주자 대표회의 그 공개하는 그 시설 장비하고 우리 이제 주민들 그 전자투표하는 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11조 5항 이것도 신설인데 선정된 공동주택 우수단지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시책사업의 우수단지로 하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시책단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이제
뭐 폐형광 등을 많이 뭐 마서 정부 시책 이제 지금 폐형광 등을 지금 마서 처리 이제 일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건전지도 지금 현재 버리는 걸 많이 버리게 되면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 생기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하는 그런 쉽게 해서 이제 말씀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잘 이행한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점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많겠죠. 사실은 이제 각 부서별로 많겠죠, 그게요. 그러면 그거를 건축가에서 공동주택 심의할 때 그걸 다 취합해서 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전부 다 시사업에 대한 거를 이제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위원님처럼 당초에 이제 기축조리 주심일 때도 이런 얘기 좀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그래서 하여간 저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평가하는 또 시책 평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 평가 항목에 대한 걸 가지고 할 겁니다. 그리고 11조 6항 같은 경우는 8조 3항하고 조금은 유사하면서도 어떤 저기 가점인데, 벌점인데 감점을 주겠다는 건데 요거는 좀 중복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약간의 여기 8조 그 사항하고 좀 차원이 틀린 게 뭐냐면요. 8조 행정처분과 이행을 못한 부분의 그 차이인데.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입주 대표가 뭐 과태료를 부과를 받았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대상자 선정할 때 이제 조금 일부 그 점수를 이제 덜 주는 부분인데요. 근데 거의 이런 저기는 이제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보다 더 많이 추가로 이게 신청되는 단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찌됐든 경쟁이 될 경우에는 조금 그 입자 대표가 그 아파트 단지를 잘못 운영해서 그 입자 대표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부 그 감점을 줘서 약간 불이익을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규정을 둔 겁니다. 그리고 12조요. 지금 단서 신설인데 이건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지방교부금 저기 네, 지방재정법에 있는 거 그대로 방법에 의해서 예.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시장이 했을 때는 나중에 와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어떤 저기에 예. 휘말릴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만드는 이유가 요건 하여간 저 수정 의견해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표에 보면은 지금 현행과 개정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거의 좀 비슷하게 나가는데 가점과 감점이 지금 새로 생겼다고 봐줘요. 예? 네. 근데 우수단지 선정 가점 우수단지 지금 20점을 주겠다고 지금 우수단지는 했는데 아까 보면은 그 밑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거는 밑에 부분 아니에요 지금 시정 평가 뭐 근데 우수단지는 또 우수단지로서 저기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예,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저희가 그 각종 공동주택은 매년 그 경기도에서 이제 우수단지 선정하는 게 있고요. 평택시 자체적으로 우수단지 선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단지 저희가 해서 저희 평택시에서 1등한 우수단지는 경기도에 올려서 경기도에서 또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우수단지는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거나 서류가 있지만 예. 시책 사업 참여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사람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세부적인 도표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봐죠. 예, 그래서 요런 부분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저희 과에서 하지 않는 뭐 공동주택 우수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됐다든지 이런 단지를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의 잣대의 명확성을 좀 표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네. 세부적으로 그 항목을 네. 다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점에 보면은 고발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도 물론 이건 정확한 행정 서류가 의해서 할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 3년 동안 없는 데는 우선 지원을 했지만 대부분 또 3년 동안은 행정 처분을 안 받은 데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더 많죠. 예, 그래서 대만. 그랬을 때
감점의 기준을 갖고 가는 것도 좋은데 정확한 근거를 나중에 심의할 때 첨부를 해줘야 될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예. 그거는 근거 없이는 감점이나 뭐 그걸 할 수 저희가 없죠. 또 당연하게 감점을 이제 할수 그 없기 처분받은 게 저희들이 다 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들이 갖고 있어서 금방 나타납니다. 그거.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 공동주택이라는 게 이게 아파트를 얘기하는 네, 그렇습니다. 예. 왜 그 일반적으로 볼지 공동주택이다 하면은 아파트 단지들 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뭐 이런데 네. 150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건 의무적 관리 대상 말씀하는 거. 근데 그런 데는 내게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관리소라든가 그 입자 대피제 회의라든가 예, 예, 뭐 경로당이라든가 뭐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웬만한 재반시설이 다 갖춰져 예. 있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살다 보면 뭐 계속 그 장기적으로 사용하니까 뭐 노후되고 그런 건 좀 필요에 의해서 좀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데보다도 그 연립 같은 거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라든가 그다음에 관리소가 없는 아파트 단지들 네, 네. 150세대 이하 네, 소규모 예. 이런 데가 실질적으로 그 수유주가 안 살고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있죠. 임대 받아서. 생활보호 대상자들 진짜 없는 사람들 그런 데 많이 살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관리소가 없으니까 이런 보조금 받고 뭐 지금 이거 좀 시설 개선한 방법도 모르고 또 시에서도 뭐 적극적인 그런 부분이 없고 이런데 이게 그래서 그런 데가 오히려 더 네, 예. 그래서 위원님들 저번에도 말씀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정무 위원 말씀처럼 작은 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를 별도로 이제 이거는 이제 공동택은 이제 이건 이제 주택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거는 건축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 건축부서 지금 저희들이 좀 정비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그런 거를 좀 오히려 좀 해주는 게 네, 그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 예를 들면 그 노후 그 상수도관 샬레도 맞습니다. 주인은 안 한다고 그러고 자기 아쉬운 게 없으니까 수입자가 자기 부담해갖고 남의 집에서 돈 들여서 해야 하긴 되니까 또 예. 계속 이제 그런 예. 부분이 수선도 못하고 그 시설 예. 개선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또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건 저는 이제 조례 만들어서 입법 저기 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평택시 그 지연특별법에 의해서 50억 이내 공사는 관내업체 우선순위 주게끔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평택시에서 지금 이제 그 매년 20억씩 이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게 지원까지 해주면서 예. 근데 과연 공동주택에서는 우리 평택시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예? 다른 예를 들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관리소가 네. 관리소장이야 관리소라는 게 관내 업체가 거의 없어요. 저기 대행 용역업체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없어요. 왜냐면은 이 관리소장이 처음 그 아파트 질 때부터 외주업체 큰 데가 들어와갖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갖고 관리소가 그쪽으로 넘어가. 또 그 다음에 이게 그 위탁을 관리한다든가 뭐 전기, 소방, 그다음에 경비, 청소 뭐 이게 등등 해갖고 뭉뚱그려갖고 딱 내보내요. 입찰 공고를 내면은 입찰 공고 낼 때도 자격 조건을 갖다 큰 데밖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 그 부분에 아파트 단지 그 10개 동 이상 그 실적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예 처음부터 막아놔버려. 관내업체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외주에서 크게 하는 데서 자기네 다 받아갖고 하청을 줬거든 밑에가 쪼개서. 그러면 이익금은 실질적으로 외주로 다 빠지고 알아서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자세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다만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해 준 부분에 대한 건 한번 좀 현장을 좀 그 각
어떻게 하는지 운영 실태를 한번 파악하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러한 거를 갖다가 공동주택 입자 대표 회장이든 이런 사람들 한번 그 내네들 서부 남부 북부 해갖고 따로따로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모임도 있고 회장도 있는 아니, 걸로 입자 제가 알아요. 대표회도 지금 저희들이 소집 같이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연간 20억씩 지원을 해주는데 네. 이러한 부분은 우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관내업체 평택시 지원특별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쪽으로 좀 해주는 필요성이 있겠다. 한번 검토, 그건 지금 저 의원님 말씀드리면 지금 파악을 못해서 아마 죄송하고요. 평택 관내에 공동주택이 꽤 많잖아요. 네, 그런 많습니다. 관내업체가 직접적으로 하는데 하나도 없을 거예요.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택관리업체 본사가 있는 데는 없고요. 지사가 좀 있어서 평택지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 그 주택관리업체는 대부분 이제 그런 그 입찰을 할 때 그 대상자 범위를 정하거나 하는 걸 입주대표회에서 다 합니다. 관리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대부분 입주대표회도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이제 관리업체에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아마 하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리업체에 대한 교육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다 짜고 지금. 끝내는 거예요. 네, 하여간 원한 거 다 하는 건데. 해보도록. 예, 그런 부분을 우리 개정한 공동주택 지원 대상 선정 평가표에 점수로화해가지고 집어 넣어줬을 경우 어떻겠어요? 뭐 그것도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반 아파트 개인 아파트라도 저희 좀 지방재정법 따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선택의 자유는 스스로 단지마다 있겠지만 어차피 일반적인 시민의 세금이 공동주택으로 예. 들어가는 거라면은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는 공동주택은 우리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네 자구책으로 막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시민의 공통적인 세금이 들어갈 때는 선정 기준표에서 찾고 유도를 해줘가지고 점수화를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만약에 관리주체가 어딘지 관리주체는 물론 공동주민회의겠죠. 네. 거기에 입주됐다. 들어와 있는 선정된 데는 벌점을 주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저기를 썼을 때는 가점을 가점. 줘가지고 예, 가점. 유도를 시킬 수 있는 예, 그거는 뭐 가능합니다. 충분하게 가능할 예, 수 있을 예. 것 같다고. 예, 그렇게 하도록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 얘기하면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선정심이 평가에서 가산점을 좀 준다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예, 그렇게 하도록 그거는 추정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보조금 신청 네. 그걸 갖다 받는 거를 갖다가 이래라는 선이 있다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입자 대표들이 이런 내용을 이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입자 대표 회의를 하거든요. 이번 됐는데 그래서 계속 충분하게 이제 이 설명을 하고 합니다. 의원님 네. 추가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 단지별 일일이 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자 대표 모르시는 데는 저희가 오시라고 해서 관리수상이 있는 데는 관리수상하고 입자 대표하고 와서 저희가 설명을 일일이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자 대표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표하시는 분들, 뭐 통장님이시라든지 아니면 거기 뭐 반장이 계신 반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그 설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그 홍보 같은 거를 조금 뭐 더 강력하게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요 어떤 시설 개선에선 보수 뭐 필요하고 이런 거를 잘 알고 파악하고 있는 게 관리소장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입자 대표 회장은 그냥 대신 갔다 오시고 이러고 나서 거기서 딱 집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올렸습니다. 그래도 끝이요. 단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떤 데는 이제 입자 대표가 주도해서 하고 지금. 또 어떤 단지는 관리수사님들이 주도해서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거기가 있습니다. 다요. 그러니까 제 입찰 공고날 때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우리 회계검사를 좀 하고 앞으로 대두되는 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조직도 사실은 이제 그 공동주택이 사실은 저희들이 꽤 많습니다. 한 60% 내지 10% 됩니다. 그래서 감사부서도 지금 만들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그 감사부서 감사하는 기구가 또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기왕에 평택시에서 이제 공동주택에 좀 더 이제 그 생활하는데 필요하게끔 지원해 주니까 좀 더 그 많은 공동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어떤 예. 홍보 이런 거를 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만약에 관리소장이 온다 그러면은 입주자 대표회장 안 되면은 부회장이라도 꼭 같이 동행해서 오게끔 만들어줘요. 네. 관리소장 혼자 오면 허당이니까. 아니, 요즘에 이제 저희 과에 방문하는 데는 거의 같이 오십니다. 그 일부만 가요. 그것도 관리소장이 쥐락펴락 가능한데. 아니, 근데 그게 어차피 그거 잘못하면 입주자 대표 회의한테 처분이 가기 때문에요. 지금 관리사람들이 자기를 책임을 면하려고 이제 아마 입주자 대표를 대동하고 오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오면은 그렇게 같이 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한 대로 그러한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균 의원님. 도시공원 녹지 및 녹지 등에 관한 정부 개정 조례안을 지금 올리게 된 가장 지금 이유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가 이제 그 2007년도에 이제 11월달 날 제정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왔고요. 사실은 이제 현재 그걸 만들게 된 기본적인 그 저기는 이제 그 우리 그 산림 불악산 태화공원 때문에. 체험공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수평존에 있는 이런 저기 만드는 거, 야영장 같은 거. 근데 이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이걸 만들어야만이 이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또 그 뭐 직접 또 시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이제 뭐 또 이제 위탁의 관계도 관련돼 있고 그러한 차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 12조에 보면은 물론 그런 걸 해가지고 평택시에서 위탁을 주거나 어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명분화를 만드는 건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네. 관리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근데 보통 우리가 모든 건물의 임대나 그런 거를 보면 지금 3년이거든요 우리 지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국민유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일조에 보면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이 이제 5년 이내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근데 보통 지원을 한 건데요. 평택시의 모든 지금 저기는 3년으로가 평균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 요거는 뭐 저기 요거는 뭐 그렇게 저희 준다면 수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3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보면은 경기도 시군 도시공원 녹지 점용료 적용 요율이라는 게 나와요. 예. 아마 갖고 계시는지 안 갖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는 갖고 있는데 6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용료를 녹지 점용료를 지금 점용 요율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거 국장님 갖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제목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별표 3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네.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 도시고 예. 전형적인 농촌 도시가 있고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서 유형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봤을 때 네 번째에 나오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농업 목적으로 하는 거 평택시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아, 100분의 5를 예. 말씀하신 거요? 아, 그리고 첫 번째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평택시가 굉장히 낮다고 지금 판단이 되지는 거예요. 아, 전주전선, 변전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는 우리 평택시의 지금의 이게 언제 지금
녹지 점용 요구를 지금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거를 손 대면서 손을 어차피 댈 거면은 예. 지금 현재 평택시에 맞게 점용 요율을 적용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고 지금 느꼈어요. 예. 뭐 이해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농업 목적으로 하는 거 보면 지금 점용료가 좀 강하기 때문에 좀 내려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전주 같은 경우는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말씀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것도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건 의원님들 좀 수정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기 지금 공지행위 20조요. 20조요. 법은 42항이고 지금 국민이 좀 심한 소음과 악질하는 다른 사람에게 휴무를 주는 예, 예, 예. 훼손하거나 이제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가 있는데 지금 중앙산 테마공원을 네, 보면은 네, 그 물쪽에 이제 그 음식점 네, 음식점, 예, 음식점.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그 공원을 거기에 구성으로 이렇게 그냥 만드는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제 그러는, 이거는 아니었던 건데. 남들해가지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그 주차장도 좀 그 사람한테 좀 이제 대형 차도 있는데 그걸 좀 됐으면 못되게 좀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만, 뭐, 양승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건 뭐 부인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자템, 그게 이제 그, 예. 행주에 대한 그거는 예. 행주 때문에 저기 하시는데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고 뭐 차 되는 거? 아니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으니까 차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거는 좀 한년 부족한 좀 간간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거를 어떤 대책을 좀 저기 하고 또 한 가지는 그쪽까지는 아마 이제 공원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했지만 그거하고 같이 붙어 있는 평지 땅인데 그거는 또 공원으로 이제 예. 붙었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 공원이라는 게 그냥 방치를 해놔야 돼. 어떤 걸 행위 못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토지주나 주변에 어떤 있는 사람들이 그거 방치에 된 거를 조금 이렇게 좀 변형을 시켜서 그걸 뭐 다른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나무도 좀 가지런히 좀 이렇게 심어놓고 꽃도 심어놓고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의원님 저번에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재정비를 좀 통해서 사실은 일부 이제 공원과 그 이런 뭐 훼손된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제 좀 두드려주려고자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에서 심의위원회 때 그거를 뭐 결국은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못된 부분.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많이 그 의원들하고도 충분하게 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공원구역 지정해놓고 나서 사실은 이것저것도 못하는데 일부 훼손된 부분에도 쓸 수 있는 거는 좀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저번에 그 경기도 도시위원회에서 결국은 안 해줘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하면 뭐 저간 핑계의 말씀인데 뭐 2018년 정도 한 6월 때 되면 한 50만 넘을 꼴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가 할 수 있는 자기적 권한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제 좀 우리가 봅니다. 18년 얘기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18년부터 이 50만 돼도 한 2년 동안 또 저기 해야 되니까 어차피 되는 건 2020년부터나 이제 안에서 그게 권한이 우리한테 오는 건데 예. 근데 저는 그게 참 불합리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 한쪽은 어떻게 됐든 뭐 거기는 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예. 그런 행위를 했을 거고 옆에는 공원이라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건 공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원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됐든 우리가 그걸 갖다가 갖고는 그걸 공원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걸 매입을 해서 같이 좀 하든지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개간을 했던 땅이에요. 네, 예, 예. 거기는 뭐 경사도나 이런 것도 없죠. 없는 예, 거고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좋은 나무들이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그분에 대한 거는 지금 뭐 여기 당장 뭐라고 한다고 말씀 못 드리고요. 일단 한번 좀 저희들이 좀 다시 봐서 어떤 게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뭔가 조치를 하고 어떻게 됐든 그거를 또 뭐 그렇다고 뭐 사회주의인데 또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해야 돼요. 예. 이게 누구를 위한 공헌인지 모르겠어. 네, 이거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진행 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